연중기생 미래를 여는 교육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인 학교들이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와 이번 시험 망했어. 나 하반으로 떨어질 것 같아. 비반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가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바로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하겠다는 취지 아래에서 성적별로 반편성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네, 최근에 이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토크 시간에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 관해서 선생님과 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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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동우여자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김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장기고등학교에서 온 3학년 이무승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선생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광문고등학교 영어교사 최윤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동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최승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수준별 이동 수업. 저는 아직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라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최윤정 선생님,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은 이게 어떻게 생겨났고 이 배경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준별 이동 수업은 아이들의 그 성적을 나누어서 일정한 반을 이제 만들게 되면 그 반으로 아이들이 그 교과목 시간에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네. 그 생겨나게 된 거는 일단 한 교실 안에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지금 현재 수준별 이동 수업 하고 계신 학교는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다 출연자의 학교가 다. 그러면은 이게 방식이 예.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수준별 이동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저희 학교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네. 보충 수업 시간에 작년에는 영어로 수준별 수업을 했었고 올해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수학 과목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긴 하는데 정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방과 보충 수업 같은 시간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다. 이무순 학생의 그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그 성적을 바탕으로 상중 하반으로 나눠서 이제 영어를 이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면 바로 반 이동이 결정나는 시스템인가요? 조금 기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반편성이 되고 그에 맞춰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오프닝 멘트 할 때처럼 그런 소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장기고는 정말 냉정하게 나눠가지고 예, 실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최윤영 선생님의 학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영어 과목과 수학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 과목이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5단위 중에서 3시간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2시간은 이제 영어 전용 수업이라고 해서 이동은 하지만 교과 교실로 이동은 하지만 수준별로 나누진 않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쳐서 이제 섞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효과는 무엇인지 저희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학생들마다 특성은 다르고 성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교실에서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현실.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교사는 중도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혹은 너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학교 밖에서 찾기 시작했고 사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이동 수업은 2001년 7차 교육과정에 도입돼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지역 수준별 이동 수업 과목이 국어 교과까지 확대되고 수업 단계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은 주요 교과에 적용돼 전국적으로 널리 시행됐지만 학생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우열반과 다름없다는 비판.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업 성취도는 더 떨어졌다는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는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못하는 애하고 나누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학습을 되려면 그 A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사교육을 하죠. 장점으로는 이제 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수준별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선생님이 그 수업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집중도가 높아지겠죠. 예, 물론 제 생각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지지하는 비율이 약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반대 의견 역시 30% 이상으로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인천 예의중학교. 이곳에서는 수학, 영어에 한해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분반 수업을 통해서 1인당, 교사 1인당 돌봐야 될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춘 개별화 교육이 어떤 효율성과 어떤 학생에 맞추는 어떤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반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그 수학과 영어와 과학은 우리가 이제 그 2+1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개 반을 이제 3개 반으로 나누어서 분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준별 이동 수업 중인 2학년의 수학 교실.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짧은 설문이지만 학생들의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친구는 찬성을 선택했어요? 반대를 선택했어요? 찬성이요. 저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그런 거 동기부여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적었어요. 왜 반대를 적었어요? 이유가? 학교에서부터 벌써 수준별로 나가놓으면은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할 용기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수준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성적에 따른 반 이동이 도움이 됐다는 학생이 있는 반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공부는 제가 하는 거잖아요. 쌤이 시켜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수준별하고 성적하고는 크게 관련 없다 생각해요. 공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이제는 유효성을 의심받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 오늘 미래를 여는 교육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 논란에 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준별 이동 수업 찬성한다, 반대한다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 스튜디오에 나온 학생과 또 선생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 찬성한다는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찬성은 이무승 학생이고 네, 혼자예요. 네, 네. 나머지 분들 다 반대한다는 뜻인가요? 일단 최승 선생님. 네. 저는 담당 과목이 국어 과목인데요. 네. 이 국어 과목은 그 특성상 그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또 협력적으로 수업하는 내용들을 목표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담당하고 있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수준별 수업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과목 같은 경우에도 극히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윤정 선생님이 지금 영어 담당이시잖아요.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보면 저는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동기부여를 주고 그 수준별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물론 취지는 좋으나 이론적으로 뭔가 만들어낸 배경이나 취지는 좋은데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부작용이라든지 안 좋은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김재영 학생도 손은 안 들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벽이 너무 많고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자세한 학생의 입장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 네. 이무승 학생 홀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이 수준별 이동학습 왜 찬성을 하는 쪽인지 얘기 한번 해줄래요? 네, 일단은 이제 많이 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한 교실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0명 개개인은 다 각자의 다른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이제 특정 단계에 맞춰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또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어쨌든 저희의 교육 현실은 어쨌든 씁쓸하지만 경쟁 사회에 기반을 해놨잖아요. 씁쓸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경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게 학생을 어릴 적부터 경쟁을 경험시킨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애들끼리 이제 뭐 내가 중반인데 상반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수준별 수업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무승 학생은 이제 학생 개개인이 수준별로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학생들끼리 그런 신경전이 있잖아요. 요번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저기 가야지. 뭐 그런 동기부여의 어떤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최윤정 선생님? 네, 사실 동기부여라는 것도 학생들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네. 사실 상반 아이들, 제가 이렇게 칭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상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내신 성적을 잘 받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목표의식이 뚜렷한데 네.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은 대학은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고는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학습 의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 아이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사실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동기부여를 줄 수 있다라는 거가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수업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시키느냐 이게 관건인 거지 수준별로 나눠놓고 일단은 교육 목표나 성취 수준이나 이런 거 기준은 똑같이 잡아놓고 그 아이들한테 뭔가를 쟤네를 보고서는 너도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만 하는 거는 별로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주변에서 봤던 친구들 중에는 이제 하반이고 그렇게 학습에 관심이 없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다고 막 갑자기 전교 1등을 막 하고 이런 성취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소한 하반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서 중반이라도 가면 이제 선생님이 막 칭찬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더니 중반 갔구나 하면 이제 이 친구도 자기가 뿌듯해서 더 열심히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또 더 좋은 영향으로 또 계속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애가 이제 다시 공부를 좋아하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무승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제 그 하반에 있는 친구들은 상반의 친구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수학 같은 거 하면은 저게 달나라 언어인지 외계 언어인지 저건 처음 보는 기호 같고 뭐 그럼 또 그 시간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반 아이들한테는 이거 뭐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